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3년 몬테크를 할 자신이 있다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다소 좀 과격하더라도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내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몬테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몬테크라는 게 이제 부동산이 안전자산이 되면서부터 나온 용어인데요. 몬 플러스 재테크라고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바라보고 녹물이나 외풍이 들어오는 이런 옛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언젠가는 새 아파트가 될 것이고 그것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을 몬테크라고 하는데요. 내 몸을 바쳐야 하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이제 집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장점이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몬테크 단지로 보면 잠실의 주공 5단지하고 대치동에 있는 음마아파트 이런 것들을 몬테크의 대표적인 단지라고 할 수 있죠. 음마아파트 가보면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거든요. 어쨌든 최근의 현황을 보면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정부가 각종 규제를 내더라도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감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의 최근에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공공재개발입니다. 따라서 이 공공재개발 제도를 잘 이해하면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몬테크 하면 실제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러한 방식은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가능한 투자 방식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공공재개발인데요. 독자 여러분들께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부시고 새로 짓는 거죠. 이렇게 짓는 방식의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아파트가 추가로 생기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25층짜리를 부시고 새로 접어야 그렇게 많은 아파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재개발은 뭐냐면 기존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몰려 있는 것, 예를 들면 빌라 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단지를 완전히 부시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이런 것들을 새로 완전히 만들어서 도시를 새롭게 재생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재개발도 여러 가지 이슈로 잘 진행이 안 돼 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가의 문제, 각종 비리들, 그 다음에 실제로 재개발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마찰이 많았고, 가장 큰 것은 이런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추진 속도가 너무 느려서 거의 10년, 15년 이렇게 돼야지만 실제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재개발도 상당히 어렵다.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내의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아파트가 그래서 제3기 신도시도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 안 중에 하나 나온 게 바로 이 공공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을 하는데 공공이 참여를 해서 재개발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단어만의 의미로만 봐도 정부가 참여하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높겠죠. 사업의 추진 속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를 겁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공공 재개발은 5년 정도밖에 안 걸릴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들어오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겁니다. 그러면 단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아파트의 상당 부분을
임대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거죠.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빨리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피해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되 아파트가 지어진 것의 일정 영역은 임대주택으로 정부가 만들겠다라는 이런 취지인데요.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예를 들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무주택자이면서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공공재개발을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공재개발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예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분담금도 공공이 일부 대납을 해주고요. 중도금도 민간재개발은 60%지만 공공재개발은 40%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과 실행기한도 상당히 짧아지고요. 총 사업비의 50%를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불필요한 장애 요소들을 정부가 다 치워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재개발의 특징을 보면 민간 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걸리지만 공공재개발은 5년이면 끝나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시켜주고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나겠죠. 그 다음에 도시주택기금에서 융자도 해주고요. 재개발을 할 때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 보호와 관련 건데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장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집주인은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이 있냐면 공기업이 부담금을 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이 사업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요. 중도금은 40%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냐면 보통의 경우 민간 재개발은 재입주가 불가능한데 공공은 이런 재정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으로 대체 영업주의를 마련해 주겠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센티브를 다 주는 이런 방식인데요. 그러면 이런 방식을 하면서 정부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의 분양분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300세대가 살고 있는 재개발 지구라고 하면 300세대가 조합원이 되겠죠. 근데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지어질 겁니다. 그렇죠? 조합원 분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세대인데 600세대가 지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300세대가 남는 거죠. 이 300세대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어떻게 하냐면 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하겠다. 즉 조합원 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그리고 나머지 20%는 일반 분양을 하겠다. 일반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받지 않으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높겠죠. 그럼 수익성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방식의 공공재개발은 실제로 민간이 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서울 시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단순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이 재개발은 추진위가 설립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주 철거, 분양 이런 단계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은 참여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구역을 이제 신청을 받고요. 내년 3월까지는 신규 지역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 신청을 받게 되면 HS공사와 LH공사가 직접 들어와서 실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그냥 LH나 HS공사의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짓는 회사는 GS자이나 삼성, 예를 들면 대림아크로탑 이런 회사가 짓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이 투자 방식은 실제로 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 재개발이 한 5년 걸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거기 부시고 이제 새로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3년 정도만 거주하시면 실제로 이제 이주비 받아가지고 잠깐 다른 데 가서 전세 사시다가 이제 새 아파트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5년 정도 후면 실제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공공재개발에 참여하는 그런 지역에 빌라를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런 공공재개발을 잘 되고 있느냐? 초반에는 잘 안 됐었어요. 이 안을 만들어서 공표했을 때는 반응이 시원찮았는데요. 지금은 인센티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지금 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실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한남 1구역, 아현 1구역, 장위 9, 11, 12구역, 흑석 2구역, 전농 9구역, 성북 1구역, 신원 7동, 원효로 1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지한이 아빠가 생각하는 투자 방식은 본인이 가시고 싶은 동네 근처에 재개발이 있는지 근처에 부동산을 한번 좀 알아보세요. 주말에 알아보시고 지금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고 있다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한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면 나는 한남 1구역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한남 1구역의 네이버의 카페를 가입하세요. 가입하시고 실제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 빌라를 구입하시는 거죠. 빌라를 구입하셔서 들어가셔서 2년이나 3년 정도 사시면 실제로 이주가 되면서 잠깐 나갔다가 이제 새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장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의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은 정부한테 신청을 했는데, 선정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 기각이 될 경우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게요.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시나 정부는 서울시 안에 명분이 있도록 가능하면 많은 아파트에 공급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 재건축이나 예를 들면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허가 안 내주거든요. 명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 공공재개발은 상당한 명분이 있습니다. 왜? 전체 지어지는 아파트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를 하고 조합원 분양도 50%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5%는 일반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정부의 정책과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선박자가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의 부동산 투자가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공공재개발에 대한 자료도 좀 많이 얻으시고, 실제로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재개발 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거기나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직 홈페이지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조만간 만들어지겠죠. 여기하고 SH공사 공공재정비사업단, LH공사의 도시정비사업처 이런 곳에서 정부가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공재개발이 스타트가 되고, 즉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정부가 들어가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의 진척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투자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현재 무주택자이신 분들만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내 아파트를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공공재개발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